다음 이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공직자 재산 공개였습니다. 부산시 공직자 185명의 재산 공개가 있었는데 1위를 하신 분이 김종환 시의원이 9억 2,300만 원이 증가해가지고 100억이 넘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단하신데. 굉장히 부러운 듯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소장님도 상당하신 걸로 내가 아는데. 전 3억. 저희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 뭐 900억, 1000억 뭐 예사로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그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뭐 다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서민 정서를 잘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뭐 돈 많다고 서민 정서를 또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공개가 될 때마다 재산이 얼마다. 재산이 이 많아서 이 지탄을 받고 적어서 존경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부에도 어느 정도 존경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재산이 과연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참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하는 사람 존경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국민적인 정서가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저 사람이 돈을 정직하게 모았느냐 아니면은 뭐 땅 투기라든지 뭐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저는 부동산 자산을 통한 저는 재산 이게 형성 이게 좀 최고야 아마 이유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시의 전봉민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분들이 보면 대체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특히 또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도 LCT의 한참 얘기가 나왔던 두 개의 집에 아파트가 하나 팔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약속은 안 지키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세금 아끼려고 아마 약속을 안 지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종부세입니까? 예. 종부세 그 면제를 받아야 조금 그래도 차익이 생기시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양도세입니까? 종부세입니까? 모르지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저는 뭐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고려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시장님이 뭐 공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사적인 자기 재산에 대한 그런 욕심 행사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좀 빨리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공직자 재산을 신고를 할 때 이게 이제 직계 비속이나 이 형태로 해서 재산이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직계 종비속은 공개를 안 하지 아니요, 않습니까? 공개를 해도 되고, 근데 원래는 하게 되어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종비속에 대해서. 그럼 안 하겠다면 안 해도 안 되는 거 하겠다면 아니에요? 보면 법적으로 처리할 공권이 방법이 있으니까. 없죠. 그 직계 비속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여와 관계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당연히 근데 그거는 아마 국회의원들이나 법을 만드는 만드시는 분들이 자기들이기 대단히 때문에. 불편해. 되게 우스운 게 남성 공직자는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안 해도 무방하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직계 좀비속까지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위헌 심판 받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러지? 2016년에 어떤 법관 한 분이 판사 한 분이 자기 그 재산 공개를 했는데 남편 건 안 한 거예요. 남편의 좀비속은 안 했는데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 공직자 윤리법상. 그 되게 웃기는 거죠. 그 남녀차별 완전히 남녀차별하는 거죠. 좀 심한데? 그래서 이제 저 판사님이 이제 좀 화가 나셔가지고 그거를 위헌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이겼죠. 그런 그 법의 사상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은 남편이 아니면 그렇죠. 독립적인 재산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사회적 편견이 깔려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뭐 극복은 좀